근데 포함원이가 작은 거 큰 거니까 교집합했을 때 작은 애가 나와야지. 디귿은 맞고. 이해된? A 차집합, A 여집합 결과가 있냐? 여러분 차집합은요 겹치는 거 제외해 하는 거였죠? 근데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어요. 서로서로요. 그러니까 빼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A 결과 그대로 나와야죠. 이율도 맞는 거였죠. 그래서 니은 니은 또 6-4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전체 집합이요 12의 양의 약수 그럼 1, 2, 3, 4, 6, 12가 되겠네. 이거 부분 집합 중에 A가 원소가 1, 2, 3이고요 B는 3, 6, 12. 그때 A 합집합 X와 B 합집합 X의 결과가 똑같아지는 X의 개수래요. 그럼 여러분 A 합집합 X 하면 우리가 X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얘 결과에는 확정적으로 1, 2, 3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비합집합 X에는 3하고 6하고 12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같은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6하고 12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없는 1하고 2가 들어오겠죠. 누구 때문에? X 때문에 1, 2, 6, 12가 각각의 합집합의 원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 2, 6, 12는 X에서 나와야 되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원소가 더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포함이고요. 나머지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총 6개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요. 그 중에 4개의 원소는 반드시 쓸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럼 선택권이 두 가지에서 2의 제곱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또 없나요? 넘어가면 될까요? 일단 집합의 이제 연산 법칙인데 여러분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등등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합집합, 교집합이었죠. 왜 그렇다고 했어?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게 합집합하고 교집합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나갈 때 연산 연결되어 있는 식을 정리해 나갈 때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그동안에 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1번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은 A 합집합 B의 결과와 둘이 자리 바꿔서 B 합집합 A의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이게 교집합 A 교집합 B의 결과와 B 교집합 A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게 성립하니까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인데요. 결합 법칙은 집합이 3개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합집합 먼저 연산하는 것과 뒤에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당연히 교집합인 거꾸로 써요.
교집합일 때도 성립합니다. 합집합,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은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섞여 나오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서 나오는 연산을 정리하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둘이 같은 연산을 정리하는 거고요. 분배는 둘이 다른 걸 정리하는 거예요. 분배는 어떻게 되냐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하는 거예요. 분배하듯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C의 결과를 합집합으로 묶어주는 게 분배예요. 당연히 얘는 A 합집합 B, A 합집합 C를 교집합으로 묶어주는 게 분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좌변의 식을 우변으로 바꾸는 게 분배 법칙이면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을 좌변으로 바꾸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다항식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걸 전개, 이렇게 가는 거야. 인수분해 뭐 이렇게 부르죠.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는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은 여러분 연산기호가 똑같은 애를 쓰고 있느냐 서로 다른 걸 쓰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좌변에 나와 있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고 우변에 나와 있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똑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1번, 2번은 뭐 할 게 없어요. 얘는 뭐 A랑 B랑 있는데 합집합이면 이렇게 보는 거고 비합집합 A도 똑같잖아요. 교집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보는 건데 뭐 얘네 순서가 바뀐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쵸? 별게 없어요. 결합 법칙은 하나 집합 하나 늘어나는 건데 3개 그려놓고 확인하시면 어차피 똑같아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분배 법칙을 조금 해보면 좌변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윗줄에 있는 얘랑 같은 행지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집합이 A, B, C가 나와 있을 때 집합 A랑 비합집합 C의 교집합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A와 비합집합 C면 비합집합 C 먼저 색칠해 놓고 A랑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랑 A 교집합 B 찾고요. A 교집합 B가 여기고요. A 교집합 C가 여기죠. 그 둘을 합집합하라고 하니까 같이 하면 되겠죠. 이 둘의 결과가 똑같습니까를 보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지 확인이 금방 되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네를 이용해서 식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연산 법칙이 259쪽 아래쪽에 나오네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의 분배 법칙 같은 거예요. 라는 정리를 여집합의 분배 법칙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는데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혹은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여집합을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랑 B에는 여집합이 붙으면 되고요. 합집합에 여집합이 붙으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집합이었던 애는 만나서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결과가 똑같은지 어떻게 확인해? 똑같이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B가 있고 A, B의 합집합은 요 영역이죠. 그럼 얘 여집합이니까 바깥 부분이 요 좌변이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우변은 어떻게 되죠? 전체가 있고요. 집합 A, 집합 B가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요 A 바깥 부분 파란색이고요.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 부분 주황색 영역이거든요. 그럼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 겹쳐있는 교집합 부분이 노란색이랑 똑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나요? 똑같죠? 진짜? 주황색만 있는 부분, 파란색만 있는 부분 지금은 똑같죠?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연산의 결과는 여러분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확인하시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식정리를 할 거예요. 해봅시다. 이쪽에 262쪽 대표예제 7번 얘가 뭐 써야 돼요? 네 가지 법칙 중에 뭐 써야 돼요? 분배 법칙 써야겠죠? 왜 분배 법칙 써야 돼요? A 합 공통으로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A 합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뭐 쓰는 거예요? 남는 거 쓰는 거예요. B 교 B의 영. 그럼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예요? B랑 B가 아닌 애랑 겹치는 거 찾으래. 뭐야? 공집합이죠. 이거 공집합이에요. 그럼 지금 A 합집합 공집합으로 바뀌는 거고요. 당연히 A가 나오겠죠. 2번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여러분 차집합이 나오는 순간 쓸모없어요. 정리가 안 된다니까. 연산 법칙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 차집합 바꾸셔야 돼요. 차집합 뭘로 바꿔요? A, B, 법, B, 여집합 뒤에 여집합 붙이면 되죠. 그럼 지금 전체 여집합 붙어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A 교 A 여 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분배예요, 여러분. A 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분배예요. 분배 법칙 적용하면 A 교 A 여집합 A 교 B 둘을 합집합으로 연결하세요. 그러면서 A 교 A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럼 공집합이랑 A 교집합 B랑 합집합하면 결과가 당연히 A 교집합 B가 나오겠죠. B의 여집합에 합집합 A차 B의 여집합. 여러분 A차 B의 여집합 또 나왔네요. 결과 써놨으니까 우리 갖고 옵시다. 그냥 A차 B의 여집합이면 A 여 합 B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B의 여집합, 합집합 어떻게 바뀌냐면 A여 합 B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옆에서 했던 여기 똑같은 식 있으니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결과를. 그럼 여러분 얘는 무슨 법칙 적용해요? 뭐야? 결합. 오 어떻게 알았지? 결합이죠. 왜 결합이라고요? 합집합이니까 같은 연산이니까 결합이라고요. 결합이면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먼저 연산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누구 먼저 해요? B여 합 B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합집합 A 여집합을 하는 거죠. 그럼 B의 여집합이랑 B랑 합집합하는 결과가 뭐니까? 이 결과가 뭐예요? B랑 B가 아닌 애랑 합집합하래. 전체. 그럼 전체죠. 전체랑 당연히 A 여집합 합집합하는 결과가 전체가 나올 거고. 4번 제일 쓸모없어. 뭐? 여러분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합집합하래요. 이거는 와 정말 쓸모없어요. 교집합하래. 여러분 직관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 A 차집합 B 하면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B 차집합 A는 B에 있는데 A에 없는 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A에만 있는 애고 이건 B에만 있는 애야. 교집합하면 이게 뭐야? A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식정리를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결과를 알고 싶은데 식정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정리하는 걸 연습하라고 하니까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걸 꼭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뭐 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시키니까 해봐야죠. 이거 어떻게 돼요? A 교 B의 여 교집합 B 교 A 여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결합이라고. 왜 결합이라고? 교집합 똑같으면 결합이라고. 너 왜 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위에서 했는데 아래서 못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연산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요. 어떻게 바꿔요? A랑 A 여집합이랑 묶어주고 B랑 B 여집합이랑 묶어주고 얘네를 또 교집합으로 묶는 거잖아. 근데 A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라고?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고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겠죠. 되나요? (7-4번) 걔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확인하시오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써가지고 결과가 똑같아지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결과가 맞춰지는지 확인하세요. 죠 지구 온난화가 사실인 것 같아. 너무 더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자연 보호 좀 하라고. 응? 얘들아, 너네가 살아갈 땅이야 이제.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괜찮아. 너네가 보호해야 돼. 다 했어? 7더하기 4? 뭐야 금방 했는데? 뭐야 뭐해? 오케이요. 뭘 어떻게 해? 정리하라고? 얘 뭐하고 있어? 차집합이면 어떻게 하라고. 차집합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바꿔 어떻게 해? 교집합에 여집합 붙이는 거라니까 뒤에다가? 그 바꾸라고 그렇게. 그거 바꿔야 뭐가 되지. 차집합이 있으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바꿔야 정리가 된다고. 차집합을 바꿔야. 하나 바꿔줘. 뭘 바꿔? 아니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라고. 차집합은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럼 바깥에 있는 차집합도 또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라고. 우변에 있는 차집합도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고. 아씨 지금 거꾸로 정리하니까 알아볼 수가 있네. 얘랑 얘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얘랑 얘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르간의 법칙 써서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한 줄만 더 쓰면 똑같은 거 나오는데. 아! 이렇게 쓰니까 이게 안 되지. 한 줄씩 한 줄씩 차근차근 써야지.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바꿨을 거 아니야. 아니. 위에 첫 줄이 이거 아니야. 이 첫 줄이잖아 지금 이거. 그 다음 줄에는 뭐 어떡하라고? 이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고 이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써가지고 여집합 교집합 C에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똑같아진다고. 왜? 결합법칙이라니까? 얘 그냥 결합법칙이니까 이거 이 순서가 의미 없어요. 똑같아.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둘 똑같은 식이죠. 교환법칙이니까 똑같은 거. 8번. 뭐래? 아 얘가 성립하면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래요. 8번 얘는 어떻게 돼요? 여집합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정리할게. 어떻게 됩니까? A 합 B 교 A 합 B 여 A 교 B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정리하는 게 뭐예요? 분배죠? 왜? 다르니까 공통인 걸로 묶어내는 거 분배라고요. 그럼 비교 비여가 뭐예요? 비교집합 비여집합. B랑 B가 아닌 애랑 교집합하래. 공집합이 이제 없죠? 없으니까 공집합이니까 이거 A 합 공 A 교 B. A 합 공은 당연히 A죠? A가 A 교집합 B랑 똑같대. 이게 무슨 뜻이라고? 둘이 연산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고요. 그럼 포함관계가 지금 어떻게 성립한다는 얘기? 교집합했으니까 어떤 게 나온 거야? 작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더 작은 애야. B가 큰 애라고. A가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
그럼 이게 성립할 때 보기 중에 옳은 것 찾아주세요잖아. 기억 B가 A에 포함된다. 당연히 틀렸죠. 반대잖아. 니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여집합 붙이면 포함관계 반대로 뒤집힌다고 했죠? 그 니은은 맞아요. 디귿 합집합하면 A 나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합집합하면 큰 게 나와야 되죠? 누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죠? 틀렸어요. 리을 A 여집합 합집합 B 하면 전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B는요 B의 여집합에 B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나오죠. 근데 B의 여집합이 커? A의 여집합이 커? A 여집합이 더 크다면서요. 그럼 더 큰 애랑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나오는 거죠. 미안? B랑 A 여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바꾸면 뭐가 돼요? 차집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차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나오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네. 옳은 거 니은 리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야! 4번이 없네. 2번으로 할까? 8-2. 이번 주 내내 덥다는데? 학원 방학 한 번 더 하자고 할까? 좋은 생각이지. 네. 그치. 그리고 계약하면 이제 하루에 6시간씩 하는 거죠. 왜? 당연한 거잖아. 아니 총량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쉬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벌써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버거운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했네? 아직은? 얘랑 뭐 하는 거라고? 철학. 근데 분배해 그러면. 공통으로 묶으라고. 공통이 누군데 지금 B가 공통인 게 아니고 B 교집합까지 묶고 나머지 쓰라고. A 하고 그럼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니까
A인 애랑 A가 아닌 애랑 합집합하라고. 그게 뭐야? 전체. 전체라고 전체. 그럼 B랑 전체랑 교집합하면 B 그 결과가 B라고. 그 B랑 A랑 합집합했는데 결과가 A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 무슨 뜻이라고? A가 더 크다. 그래 A가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알려주는 거라고. 그거랑 같은 의미를 찾으라고 지금. 다음 볼게요. 9번.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막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따로 정리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아까는 교집합으로 나왔구나.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A랑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가 여기고요. B 차집합 A가 이쪽이거든요. 둘이 합집합했으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A랑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은 비읍 보기 중에 옳은 것 찾아주세요니까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넣으면 돼요. 얘는요 B 자리에 A 넣으면 돼요. 여기 B 자리에 A 넣었으니까 여기 B 자리에 A를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차집합 A 합집합 A 차집합 A예요. 그리고 공집합이고 공집합이고 합집합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공집합인 게 맞죠. 그 다음 A랑 공집합이래요. B 자리에 공집합 집어넣어라. 어떻게 돼요? A 차집합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A 차집합 공집합은 A죠? 공집합에서 A 빼면 공집. 당연히 공집합이죠. 원소가 없는 거에서 빼면 없지 당연히. 그래서 이게 얼마야? A죠. 니은으로. 디귿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라고. 그럼 A에서 A 여집합을 빼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뺄 게 없어. 그냥 A야. 여러분 A 여집합에서 A 뺄 거래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빼고 남는 걸 쓰는 건데 뺄 게 없다는 얘기는 다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A 여집합이 다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합집합하면 뭐가 나와요? 전체가 나와야 돼. 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환 법칙 쓰면 여러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겠지.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왜?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얘는 돼요. 당연히 돼요. 순서 바꿔 써보면 당연히 돼요. 그 다음 A랑 전체랑 하래요. 그럼 A 차집합 전체 합집합 전체 차집합 A가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공집합이고요. 얘는 전체에서 A를 빼면 A가 아닌 애들만 남겠죠. 둘이 합집합하니까 A 여집합이 돼요. 비읍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주시고요. 합집합, 공집합에서 전체를 빼달래요. 그럼 전체에서 공집합 빼면 당연히 전체고요. 공집합에서 전체 빼면 당연히 공집합이에요. 합집합하면 다시 전체가 돼요. 틀렸죠. 옳은 거 기억, 니은, 리을, 니은이네요. 너 9-4번 할 수 있습니까? 약수집합 나오네. 근데 뭐 얘가 직접 찾아도 어렵지 않은 거라 크게 생각이 없겠네.
되네? 뭐야 씨 누가 다 풀래? 넘어갈게요. 유한집합 원소이겠어. 얘는 이제 간단하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 관련 문제인데요, 여러분. 얘 연산은요, 여러분. 요렇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A랑 B의 합집합은 구역이 몇 개예요? 1번, 2번, 3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번 구역에 들어있는 원소, 2번 구역에 들어있는 원소, 3번 구역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합하면 전체 원소의 개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구역은 A 차집합 B라고 볼 수 있거든요. A 차집합 B의 원소 몇 개인지, 교집합의 원소 몇 개인지, B 차집합 A 원소가 몇 개인지 알려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A 통째로 하나 알려주고 B 통째로 하나 알려주고 교집합 알려줬을 때 합집합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A의 원소를 더하면 몇 번 구역을 더하는 거예요? 1번과 2번 구역을 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A는 이렇게 더했죠. B는 어떻게 돼요? B는 2번 구역이랑 3번 구역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버리면 우리는 1번, 2번, 3번 구역을 한 번씩 더하고 싶었는데 2번을 구역만 몇 번 더했습니까? 2번 더했으니까 한 번은 빼자는 거예요. 2번 구역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하면 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 교집합 원소 개수 더하고 빼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그럼 이게 집합 3개짜리도 똑같아요. 3개의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집합을 하나씩 놓고 다 더해요, 원소를. 그 다음에 2개씩 교집합한 걸 다 빼요. 마지막으로 3개를 다 교집합한 걸 더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다고요. A, B, C 3개의 집합을 만들면 구역이 몇 개예요? 일곱 개거든요. 그럼 이 7개의 구역에 있는 원소 개수를 한 번씩만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A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1번, 2번, 4번, 5번을 더하는 거죠. B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를 더하면 2번, 3번, 5번, 6번을 더하는 거예요. C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는 4번, 5번, 6번, 7번을 더하는 거예요. 한 번씩 더하고 싶었잖아요. 중복된 애들이 있죠. 2번, 4번, 2번 2번, 4번 2번, 6번 2번, 5번은 3번 겹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 4, 5를 빼려고 2, 4, 5가 아니지 2, 4, 5, 6을 빼야 되는데 일단 2, 5는 A랑 B의 교집합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 B 교집합을 한번 뺄 거야. 2번, 5번 한번 뺄 거예요. 그 다음에 B, C 교집합 B랑 C 교집합 5, 6을 뺄 거예요. 5번, 6번 뺄 거예요.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C랑 A랑 4, 5번 뺄 거예요. 4번, 5번. 자, 그럼 여러분 2번 한번 뺐고요.
6번 한번 뺐고요. 4번 한번 뺐고요. 5번이 하나 둘 셋 뺐으니까 하나 둘 셋 지워져요. 그럼 남는 게 1, 2, 3, 4, 6, 7만 남아요. 5번이 하나도 없죠. 그 마지막에 5번을 한번 따로 더해주는 거예요. 5번이 누구냐면 A, B, C 셋의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4개짜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도 돼요. 어차피 안 나와요. 4개짜리 99% 안 나와요. 왜냐면 집합 4개짜리를 여러분 일반화 시켜서 너네 수준에서 해석하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체 집합 안에 하나의 집합을 추가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의 구역을 2개로 나누는 거예요. A인 것과 A가 아닌 것. 그럼 구역이 몇 개 됐어? 2개 됐죠? 그러면 여기다 집합을 하나 추가하려면 A인 애 중에 A인 것 중에 B인 것, B가 아닌 것. A가 아닌 애들 중에 B인 거, B가 아닌 걸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몇 개로 나눠졌어요? 4개로 쪼개진 거죠? 그럼 여기다 집합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4개의 각각의 영역 중에서 C인 거, C가 아닌 거, C인 거, C가 아닌 거, C인 거, C가 아닌 거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럼 몇 개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8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C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1번 영역 중에 C가 C인 거, C가 아닌 거, 2번 중에 C인 거, C가 아닌 거, 3번 중에 C인 거, C가 아닌 거, 4번 영역 중에 C인 거, C가 아닌 걸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려면 여기 8개의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8개의 영역을 모두 둘로 쪼개야 돼요. 그걸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선생님 3개 만들 때 동그라미 3개 그렸잖아요. 4개 만들려면 동그라미 4개 만들면 되잖아요가 아니라고. 이거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데 원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1번 구역 있죠? 1번 구역 중에 이렇게 반 쪼개야 돼요. 2번 구역 반 쪼개야 돼요. 3번 구역도 반 쪼개요.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도 쪼개고 얘도 쪼개고 얘도 쪼개고 다시 나와서 쪼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안 나온다고. 4개짜리 집합 4개짜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그쵸? 대신에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조건을 단순화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집합이 없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 D를 A하고만 교집합이 있는 이렇게 만드세요. 이런 상황일 수는 있다고. 근데 이런 것도 뭐 나오는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굳이야. 나오려면 막 그런 특목고에서 막 심화 문제에서 집합을 일부러 4개까지 줘. A, B, C, D 4개를 줘요. 근데 4개를 줄 때 뭐 원소나일법이든 조건제시법이든 유한집합으로 줘서 그들끼리의 관계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으로 줘요. 일반화시켜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합 4개짜리는. 그래서 2개, 3개만 아시면 돼요. 2개, 3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2개짜리는 어려운 게 없을 거고 3개짜리가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여집합 옆에 보면 이 여집합이랑 차집합 원소 개수가 나오죠. 여러분 여집합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여집합 여사건 경우의 수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집합 개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A의 여집합 구해주세요. 원소의 개수 구해주세요. 전체에서 A를 빼시면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차집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집합 조심하셔야 돼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를 빼면 돼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러분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B를 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차집합의 개념은 뭐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 중에 어떤 걸 걷어내는 거야? 주기가 됩시다. 합. A 차집합 B는 A가 가진 원소에서 A랑 B의 교집합 원소를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뺄 때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면 결과가 같아요. 당연히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B를 통째로 걷어내는 건 괜찮아요. A 합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합집합 B를 구해놓고 B 개수를 통째로 걷어내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힘든 거 아니지? 그 270쪽에 보시면 거기 아래 보시면 바이블 플러스 해가지고 뭐 비둘기집 원리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실전 문제로 나오는 건 글쎄 걔랑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 일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좀 다른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디 있나 볼까? 뒤에 나오겠네. 뒤에 사왔어요. 문제를 봅시다. 개표 10번. 다 읽어봤죠? 비둘기집 원리 먼저 다 이해했죠? 못 하셔도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50개. A의 원소의 개수 26. B 원소 개수 33. 그리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가 10개거든요. 그럼 이것만 한번 정리할게요. A여, 교, B여 뭐예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쵸?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이게 10개거든요. 그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에서 얘를 빼면 여집합 원소의 개수였죠? 이게 10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50이었잖아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40. 얘가 40이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1번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인데 합집합을 알고 있고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각각을 더하고 교집합을 빼기로 했으니까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항 하시면 둘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똑같이 A, B 더하고 합집합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26, 33, 40, 이거 59니까 19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교집합 또는 A 합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거 빼자 이거였죠. 이거 A 교집합 B를 찾아놨으니까 26에서 19를 빼면 7 나올 거고 합집합이 40이었고요. B가 3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빼도 7 똑같이 나오죠.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10-4번으로 하세요. 와, 이 답 4줄짜리 이거 읽는 게 버거운 사람은 없겠지. 국어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지, 예준아?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려서 푸세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려서 푸세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려서 푸세요. 됐나요? 됐을까요? 여기는 이런 얘기 지금 전체 35명 아무것도 못한 애들이 3명 A 21명 B 18명 C 15명
근데 세 개를 다 합격한 애는 없으니까 여기 영인데 문제에서를 물어보는 건 A, B, C 중에 두 개를 동시에 취득한 수강생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교집합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분 A랑 B랑 C랑 다 합집합하면 몇 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35명인데 하나도 못한 게 3명이니까 A, B, C 합하면 32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합하면 몇 명이야? 54. 54명이래. 무슨 얘기예요? 몇 명이 겹쳤다. 22명이 겹쳤다. 근데 겹치는 부분을 물어본다니까 지금. 총 22명이에요.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 문제. 계산 문제가 아니고 논리 문제. 대표에서 11번이 아까 그 비둘기집 그 얘기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도 똑같아요.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던 것 같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가 20명이고요 여러분. A가 14명이고 B가 11명이거든요. 이 교집합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서 이 교집합 부분이랑 이 합집합의 여집합 이 바깥 부분이 있죠. 얘네 둘은요 여러분 운명 공동체. 무슨 얘기냐면 교집합의 원소가 많아지면 이 바깥 부분의 원소도 많아져요. 얘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교집합 부분은 최대값을 구하기 쉬운 영역이고요. 이 바깥 영역은 최소값을 구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깥 영역은요 최소값이 얼마예요? 0이죠. 최소값은 0이야 그냥. 그럼 얘가 0으로 최소값을 가지면 그때 여기 값이 최소값이야. 얘가 갖는 최소값이. 둘이 운명 공동. 그럼 여기는 지금 여러분 합쳐서 몇 명이에요? 둘이 합치면 25명이잖아요. 전체 인원 20명이어야 된다면서요. 몇 명이 겹쳤다는 얘기예요? 5명 겹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 5명은 반드시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뭘 구하기 쉽다고요? 교집합 부분은? 최대값 구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최대값 구하기 쉬운 영역. 왜 최대값을 구하기 쉽냐면 여러분 A가 14명이고 B가 11명이거든요. 그러면 교집합 부분의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쪽이 다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예요? 11이에요. 그럼 얘가 11이면 바깥쪽에 있는 얘가 11이면 여기 다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A, B의 합집합이 그냥 14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3명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바깥쪽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이게 바깥쪽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을 가지면 얘도 최대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 얘도 최소값을 갖게 돼요. 이 둘 관계가 운명 공동체. 이렇게.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 교집합 부분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 최대값은 그냥 11명이고요. 최소값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얘 최소값을 구할 때 얘가 최소가 어떻게 하면 나오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바깥쪽이 최소면 얘가 최소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뭐 구하는 거야? 각각 구하는 거야? 확구하는 뭐야? 뭐 구하는 거야? 아, 둘을 더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11명, 아니 11개 5개의 합이니까 16개. (11-4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장제로 냈을 뿐이에요.
다 있어? 딴짓하고 있어. 왜? 네. 너무 쉬워서? 뭐가 많아? 숙제가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숙제가 많대. 살짝 아니야? 다 했어? 그치? 답은 24. 이렇게 적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옆에 것만 보고 있고 말았다. 다음 명제. 명제가 뭐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보고 우리는 명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시우는 남자다.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명제예요. 삼거짓이 명확한 게 명제예요. 2 더하기 3은 4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왜? 참이라고 할 사람 없잖아. 다 같이 거짓이라고 할 거잖아. 거짓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확실한 명제, 거짓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조건은 뭐예요? 변수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 또는 시기에 어떤 애들이 있는 거야?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은 4입니다 라고 쓰면 얘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죠. 얘는 명제가 아니라고요. 왜? x가 1이면 참이고 1이 아닌 건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조건에서는 뭐가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제는 뭐라고요? 얘는 참거짓이 확정되어 있는 애니까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가 궁금했으면 조건에서는 뭐가 궁금해요? 누가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가가 궁금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서 걔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진리집합이 뭐냐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요, 여러분 지금 요 x 플러스 3은 4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집합 1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x는 10이하의 자연수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이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이 있을 거라고요. 걔네들을 모아놓으면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누가 돼요? 1, 2, 3 땡땡땡 10 이게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이 중요한 이유가 뒤에 가서 나와요. 왜냐면 진리집합 가지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거거든요. 진리집합은. 그래서 진리집합 자체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제나 조건은요 소문자 P를 써서 나타내니까 아까 요런 명제 있었죠. P 이렇게 쓰면 명제 P 이렇게 조건도 똑같이 소문자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보통 P부터 시작하거든요. P, Q, R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P라는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하면 그 기호로 이렇게 써요. 물결무늬의 P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영어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P가 아니다, 한국말로 하면 P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시우는 남자다라는 명제를 P라고 두면 부정하면 어떻게 돼? not P라는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우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러분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원래 명제가 참이면요 여러분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를 반대로 바꾸는 게 부정이니까 당연히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야
이거 바꿀까? 예, 똑같이 Q라고 할게요. 여러분. not Q는요, 여러분. 2 더하기 3은 4가 아니다거든요. 그럼 이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되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 돼요. 그러면 2번 여기 명제 얘기하고요. 조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조건. 이거 R이라고 할까? R이라는 조건을 부정해서 난 R 이렇게 하면 여러분 X 더하기 3은 4가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조건의 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애초에 얘의 진리집합이요 여러분. 집합 1이었잖아요.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1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집합 1에 여집합 되는 거예요. 1 빼고 나머지 다 돼. 그 얘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R 이렇게 두면 조건 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R이라고 뒀으면 not R의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처음 그대로 나와요. 부정에 한 번 더 부정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P 쉬우는 남자가 부정하면 쉬우는 남자가 아닌 거죠? 얘를 부정하면 쉬우는 남자가 아닌 게 아니라 남자란 얘기예요. 그죠? 이중 부정. 여러분 조건 두 개를 또는으로 연결할 때와 그리고로 연결할 때의 차이점 이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할까요? 종료.